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임종덕 의원님 웬간하시면 신상 발언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제가 그러게 지금 또 하면 신상 발언을 하시면 또 이게 전부 다 또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믿어주시고 다른 의원님들 발언 끝나고 난 마지막에 제가 기회를 드려서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의원님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진행 위원장님께 지금 요청하는 사람. 예, 그렇게 하시죠. 방첩사 1처장이 우리 훌륭한 법무실의 법무관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법무실장이 당연히 출석을 해서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실장을 오후 회의 때 반드시 제정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안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법무실장. 우리 양당 간사님 좀 말씀하셔가지고 참석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국은 사령관 나와보십시오.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아까 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도 또 전화를 받았죠. 그죠?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지금 한 10초간 말씀이 없다가 말씀드리기 제한된다 받으셨죠?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제가 고함치기 전에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국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그 제한되는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온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 곽 사령관의 그나마 책임이 감경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사령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사령관 한 번만 더 부탁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 시간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사령관은 어디까지 가셨다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책임이 별로 가벼워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는 점은 평가합니다. 들어가세요. 정보사령관 나와봐요. 문상호 정보사령관. 시간 좀 끊어주세요. 예, 정보사령관입니다. 아까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서버에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소위 선거인 명부 관련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그거를 가져오라는 지시 받았죠?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서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지시를 했고 팀장입니다. 팀장 이름 누굽니까?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 계엄군을 투입해서라도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 수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었다. 들어갔던 그 대령인가 중령인가 하는 정보사 요원이 누군가로부터 서버와 관련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본인입니까? 정확하게 그 의원님 질문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들어갔던 서버에 들어가서 사진까지 찍었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사 요원이 보고를 했어요. 전화로. 그것이 CCTV에 찍히지 않습니까? 당신이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사령관이 지시 받았죠? 아니 저 보고를 받았죠? 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때 사람 등치만큼 큰 박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요. 별로 개전의 정이 없구만. 방첩사 1처장 나왔어요. 예. 1처장 날 봐요. 예.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거는 좀 모릅니다. 몰라. 예. 지금 아까 합수본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합수본부가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네. 계엄사령부 직전령에 의하면 합수본부를 둘 수 있다. 비상경이 발동되면.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합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979년 소위 그 쿠데타, 그 비상계엄 때 계엄공고 5호로 합동수사본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계엄법 16조에 규정된 범죄 및 포고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알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장군들은 예. 도대체 우리나라 고위급 장교들은 헌법과 법률과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응? 자, 법무관들이 맹렬하게 영웅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죠? 법무관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태업을 한 거예요. 그죠? 명령 이행에 대해서 중단을 만약에 우리 처장이 법무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들어가는 거 태업을 해라 라는 지시 안 했으면 사실은 방첩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정보사가 들어간 거는 왜라고 생각합니까? 그 배경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는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사령관으로부터 뭐뭐뭐뭐 해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실장들을 예. 법무관들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었던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이 군사반론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포고령에 아까와 같은 합수본부, 우리나라 국민들 합수본부 전두환,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없었어요. 합수본부 설치가 포고령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신용만 내도 내란 공동정범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달할 때 소집됐던 팀장들 포함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들어가라라는 보도 보셨습니까? 제가 지시한 겁니다. 사령관의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여인영 사령관이 지시하고 그래서 들어가라. 맞죠? 그때 명령 하달을 지금 말씀드립니까? 제가 여인영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았던 사항들은 23시 계엄 포고령 1호가 발동이 되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전산팀을 꾸려라. 그리고 인원 나갈 때 장비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사령관께서. 저 역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임무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밑에 편성된 팀장들도 제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등 전산센터에 이동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단장, 과학수사센터장, 사이버보안실장, 그리고 군사보안실장 등 대령급을 팀장으로 소집을 합니다. 대령급으로 팀장한 이유는 혹시라도 모를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래도 군 생활을 많이 했던 우리 부대 대령급이라면 충분히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원들이 1처장실에 도착한 시간은 23시 3, 40분경입니다. 포고령 발표 나고 나서 그때 대통령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첫째, 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둘째, 1처장은 우리 부대원 보호 및 조직 보호가 최우선으로 적법한 절차를 절대 준수해라. 절대 통제 없이 행동하지 마라. 3번, 포고령 2번 항목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등 위반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4번,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사개소 현장 위치, 음영, 상황 변화 시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대기, 과천, 관악,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 등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는 팀장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라. 나도 현장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5번째, 4개 팀으로 구성한다. 투입이란 편성, 부대원들의 소집되는 대로 출동을 준비한다. 수사관이 포함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는 합수단의 개소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 4개 팀의 특사경의 수사관을 편성해라. 수사관이 없으면 우리 행동 자체가 불법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성은 수사관 5명, 기술을 하는 기술지원팀 10명, 그리고 거기 인원들의 이동간에 필요한 안전지원팀 10명, 각 팀별 약 25명씩 4개 팀을 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면서 반드시 건물 투입 전에 경찰에 의한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다. 해당 시설 근접에 도착 시 임무 수행은 반드시 1처장의 통제를 받아라 라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해당 시설 진입 시 음영, 필요시 체증 등 적법 절차를 준수를 재강조하고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예, 그 지시 사항들을 정리가 다 되어 있지요. 그때 구두로 제가 자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를 해서 박범계 의원님한테 제출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그 이외의 상황은 팀장들은 임무 편성을 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는 법무실로 올라가고, 법무실 올라갔을 때 법무실장 등 7명의 법무관들이 있었고, 그 인원들 대상으로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정리를 해서 타임별로 정리를 해서 박범계 의원님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신상 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계엄 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해당 지지자들은 정치 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이걸 추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군형법 제5조 반란 행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행위, 그것은 수개는 사여 그 외에 모두 다 처벌되겠습니다. 7분 드리. 저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제가 네 7분으로 들어가면서 필요하신 건 연이어서 하시기 7분으로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휘자를 부를 테니까 시간 좀 잘 관리. 거기에 잠깐 수답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빨리 뒤에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승민 일어나 보세요. 나승민 대리인가? 귀하는 계엄령 전문가죠? 아닙니다. 2017년 문건 작성자죠? 2017년 문건 작성자예 아니에요? 2010년 작성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이번에 포고령 등 계약직 2번 연속 연임하면서 예외적으로 방첩사에서 여인형 보좌하면서 쿠데타 준비했죠? 저는 신원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끊어주십시오. 그다음 문상호 사령관 나오세요. 문사령관. 예,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제안됩니다. 네? 고동희 맞죠? 확인해 드릴 수 아니,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문사령관님. 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그래서 복귀해라. 전산실 위치를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거는 사전 투표용이다. 저거는 선거인명부다. 다 찍어서 사령관에게 보고한 거죠. 그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됐어요. 지시한 목적은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백여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장관님께 임무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죠? 예.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 시켰어요?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령부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대북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한수 장군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 대기 시켰어요? 모릅니다. 네?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누가 대기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KGX로 통해서 유선 지시 받고 한 거예요? KGX로 시스템으로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구두 판단.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KGX로 내려가는 합참 지휘 통질에서의 지시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여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죠. 그래서 사령관이 7공수 13공수 대기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진팔 합참차장 개입했어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확인하세요. 박한수 장군 예, 이번에 합참 지휘 통제실을 점령한 것은 소위 육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은 국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지 않는 것은 대북 억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통실이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장악됐죠. 계엄사령부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한 층 밑에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층에 계셨어요? 4층? 4층입니다. 네, 그리고 합참 의장은 그때 몇 층에 있었어요? 3층에 계셨습니다. 합참 차장 몇 층에 있었어요? 4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 그러니까 계엄사령관하고 같이 일어나시기 있었던 거죠.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 헬기 특수항공전단에서 뛰어왔을 때 그거 운항 허가 막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정진팔 장군 아니에요? 예, 그 지하 4층은 그 당시에는 합참차장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계엄 부사령관이 공작사에 지시해가지고 헬기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공작사에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당시에 계엄 상황실은 전화도 어떤 알겠어요. 상황도 앉으세요. 지금 없었습니다. 오후에 계속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박완수 장군, 네, 그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몇 명 불러왔어요? 계룡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불러간 건 아니고 몇 명 부르셨냐고, 불러 한 올리셨냐고? 명 같이 갔습니다. 예? 한 명 같이 갔습니다. 아니 10시에 불러오신 분들 있잖아요. 4명. 없음 14명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센터하고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반란 제보센터, 제가 센터장입니다. 박완수 장군, 예, 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국내에 헌법과 국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기응변식으로 이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 있을 형사적 과정에서의 처리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줄 알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미 늦어요. 예? 곽 장군, 곽 사령관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 두 번째 말이 뭐였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근 사령관님 일어나 주시죠. 어제 검찰 특수본 소환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2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3번 전화했죠. 답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총 3번 전화하셨죠. 2번입니다. 3번 아닙니까? 세 잘 번째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한 건 2번입니다. 어제 특수본 출석하실 때 자술서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데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다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란 특별 수사본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어제 곽 사령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검찰 특수본 검사 질문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다음 법사위 통해서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 포함해서 그 본부장이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2년 소배라는 거 알고 말씀드렸고, 그 박 본부장의 장인과 그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동훈의 장인 사이가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어제 질문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박 육군 참모총장, 예, 계엄은 누가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계엄법 6조상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김용현 장관이 언론 보도 또는 검찰에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도 검찰에서 했고 이번 특검에 특별수사본부에 언론에도 그랬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중심으로 하고 윤석열을 배치하겠다고,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 계엄법상 6조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에 있는 내란 특수범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차관 안 계시니까 그 지난번 회의에서 차관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이 국방부 내에서 이 계엄 얘기가 되고 난 뒤에 박안수 총장에게 포고령을 전달했는데 법률 검토를 마쳤다라고 말했다고 했죠. 예, 법률 검토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홍창식 법무관리관 여기 있습니까? 예. 일어서 보세요. 홍창식 법무관리관. 예. 들어오기 전에 대륙아주 출신이죠. 예, 맞습니다. 대륙아주에서 김영은 장관과 잘 알고 계셨죠? 잘 알고 뭐 정도는 아닙니다. 알고 계셨죠?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김영은 전 장관 인사추천으로 법무관리관 되셨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때 법률 검토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모릅니까? 장관이 박안수 총장에게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는데 국방부 조직안에서 이 법률 검토를 맡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관리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그건 수사를 확인하시고요. 핵심적으로 그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참을 수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방첩사령관 직무대의 일어나 보세요.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피체포 의원들을 과천 방첩사 지하 구금시설로 체포해서 넣으라고 지시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본인이 못 들었다는 거 말고, 그건 알고 있죠. 그런 모릅니다.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언론 보도 안 봅니까? 언론 보도에 난 것은 언론 보도에 난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안기부 1차장한테 지시했고 그 내용을 현재 경찰청장도 그 얘기를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한 걸 못 들었어요? 언론 보도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내부에 있는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있죠? 구금시설 과천 지하에 없습니다. 신문시설 있죠? 수사단장, 안보수사실장. 수사단에 그 내 구금시설이 있죠? 구금시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디에 수용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를 또 이재명 대표를 어디 넣으려고 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른다니까 빼고요. 지금 그러면 707 특임단장. 예, 특임단장입니다.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 봤습니다. 저는 그걸 찡했습니다. 특임단장께서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체포 지시 받으셨죠? 저는 국회의원 체포 관련된 지시는 없었습니다. 봉쇄 관련 지시만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 직접 체포를 담당한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안기부 1차장도 인정했고 경찰청장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일상 구금시설을 먼저 확보합니다. 아까 방첩사에서
의원님, 제가 받은 임무는 건물 봉쇄였고 저희가 평시에 가지고 가는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함용은 맞습니다. 그건 대테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봉쇄 상황에서 출입문을 봉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했습니다. 아니시라면 체포조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체포조에게 누구라고 임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수순당 그냥 회포할 수가 없어요. 회포하면 암수사죄로 넣거나 완전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동국지청에 비웠다는데 동국지청에 단독방 여러 개 피하라고 했다는데 거기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누가 합니까? 지금 민 대령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오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지금 차관 지금 자리 비웠는데 들어와서 국회의원 체포를 담당한 부대가 누구 국회의원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넣으려고 했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부금하려고 했는가 그 부금과 하면 그 부금에서 뭘 하려고 했는가 확인됩니다. 암수사에 안 넣다고 했죠.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묻겠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손 드신 분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그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관련된 내용은 자세하게 나중에 진술하겠습니다. 구금시설 알려줘야 됩니다. 예, 수방 없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래서 여인영 사령관이 밑에 있는 이 실장 통해서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직접 지시를 받고. 직무들이 제가 형식적으로 그 안에 시설이 이름 붙여서 감옥이라고 붙어있나 없나 그걸 물었습니까? 구금하려고 했잖아요. B1 벙커에 넣으려고 했잖아요. 방첩사 구금 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저하고 말장난합니까? 방첩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